자, 전문가님, 주식시장의 어떤 뭐 장세 구분법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2부에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냥 계속 나가면 되죠? 네. 네. 예,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사적 변곡점 해갖고 최초 공개해서 옵션 가격 구조하고 막 그런 거 알려드린 것도 있죠. 한 지지난주 시간 정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해드리고, 지금 종목 장세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까 어떤 분들 뭐 제가 좋게 얘기하는 주식 아까 그 하나마이크론처럼 10,000원대에서 3개월, 6개월을 길 때는 안 사고 있다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딱 들어가서 물리듯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습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마켓10 방송할 때도 주도주가 되게 세게 가고 막 그럴 때는 나중에 쫓아 들어갈 거면 더 올라갔을 때 쫓아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사라 이런 얘기도 되게 자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일반인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일반인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온 게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나 어떤 그 섹터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회는 이미 한 3개월 지속된 거고요. 제가 이거 연말장부터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연말 연초에 지금이 가장 강력한 종목세다라고 하면서 1월 27일 정도까지 유지가 되거나 조금 길면 2월 6일까지 유지가 된다고 했다가 2월 3일 날 3월 FOMC 때까지 유지가 될 거라고 확정형으로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가 딱 그게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건 꼭 알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고 근데 어제가 끝나는 시점이었고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해외 증시가 좀 불안불안한데도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저는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다우 시장, 독일 시장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종복이만큼 자주 하는 전문가 없었을 거요. 왜냐하면 저는 파생 방송을 7년을 했고 해외 선물 방송을 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종복을 하얀 와이셔츠 입은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주식을 할 때 저는 새벽 3시까지 해외 선물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딱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 적극성을 보여야지 거기서 따따블 올라왔을 때 적극성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초보자들이 그래요. 그거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차별화 시장은 잘하는 사람들만 돈 버는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근데 차별화장이 어떤 걸 우리가 차별화 시장이라고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상승하고 지수가 박스권이거나 상승하는 장을 우리가 차별화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안 가는 주식은 계속 빠지거나 계속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안 가는 대형주는 계속 안 가고 개별주도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차별화장에서는 개별주가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테마주는 나오지만 일부에 국한되고 그 테마주들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그대로 급락합니다. 그 다음에 소외주는 계속 소외받거나 계속 하락합니다. 이걸 차별화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성 있는 이종복이나 쓰고 법이라 읽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차별화장이 이게 진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차별화장을 거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차별화장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차별화장에서는 가는 주식만 한다 이게 아니고 이 차별화장의 성격을 잘 아시고 여기서도 가는 주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가는 주식이 목표치가 많을 때 따라가는 거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갈만한 주식을 저점 매수하거나 순환매를 예측하는 게 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돈 버는 장이라고 한 것은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변동성 장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변동성 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별화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개별주를 싫어한다고 해서 대형주를 팔아버리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 시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동성 시장이라는 게 뭐냐?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도 힘이 없고 상승은 적고 하락이 큰, 그게 2020년도 장.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2021년 8월 달부터 2022년도까지 그냥 허구한 날 뒤통수만 맞아가지고 이 종목장을, 한 템포 종목장을 놓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안 늦었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시가상위 종목은 힘이 없고 그냥 하락하거나 대형주는 계속 저점을 깨면서 계속 약하고, 중간중간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해외시장 폭락했다라는 기사 나오고 증권방송이나 뉴스에서 다우 마이너스 3% 폭락,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테마주는 거의 없고 종목들도 그냥 개별적으로 몇 종목만 올라갔다가 그날 바로 뚝 떨어지고 막 이러는 장, 그걸 변동성 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장은 여러분들 지금 1년 6개월 동안 경험했다는 거죠. 이 장은 당분간 안 옵니다. 이 장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대신 일주일에 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금요일 날 방송하고 다시 금요일 날 오잖아요. 월, 화, 수, 목 요 사이에는 또 마케팅을 보거나 뭐 내가 지금 얘기해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는 거죠. 요럴 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 돈 벌기 가장 쉬운 장. 하나마이크론을 15,000원에 쫓아 들어가도 조금만 고생하면 돈을 벌어요. 지난번에 로보티즘과 로보스타도 5파 상승, 이 정수리에 쫓아 들어간 사람한테 제가 잔소리하면서 대신 먹고 팔 수 있다라는 덕담해드리고 막 그랬죠. 여러분들이 되게 잘 가는 주식을 그냥 한 40~50% 올라가거나 한 더블 정도 올라간 주식을 쫓아 들어가도 그냥 조금만 고생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이 있거든요. 그게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종목 장세, 그런 장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해요. 예, 오늘은 전기차가 가고 뭐 내일은 뭐 그죠? 로봇이 가고 그 다음 날은 반도체가 가고 그 다음 날은 제약주가 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화이브지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막 돌고 그냥 막 종목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올라간 전기차는 밀려요 그때. 근데 그런 식으로 종목이 막 돌아가면 밀린 전기차가 또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종목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테마주도 되게 많고 개별주가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종목이 없어요. 그게 종목장세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몇 종목들은 좀 강한데 문제는 급등하는 주식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급등하면 말 그대로 지수까지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들은 또 강하고 계속 신고가를 가요. 그리고 최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오지 않아서 장이 박스권을 유지시켜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종목 장세. 이게 종목 장세. 그리고 종목의 연속성이 돋보이는 거예요. 종목의 연속성이 돋보인다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장이 보통 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지속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3개월은 된 거고, 추가 3개월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런 핵심이 2부에 공개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 장세가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수급하고 해외시장 연관성과 호악재 반영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 가급적 제가 시간 되면 2부에서 요거 집중적으로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원래는 1부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지수를 가지고 한번 여기 아까 얘기한 거 뭐 보세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언제부터 저점을 안 깨고 버텨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삼성전자가 9월 30일 날 저점이 나오고 올라갈 때 고점 못 넘어가고 다시 밀리면서 연말 연초에 다시 55,000원으로 오고 올라가면서 고점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밀리면서 삼성전자가 저점을 안 깨고 움직이는 게 9월 31일 저점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저점을 안 깨면서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여기서부터 삼성전자가 버텨줬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든 물린 주식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지금 주도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다 대박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재작년으로 가볼까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쿵하고 빠지더니 저점이 깨지고 올라갈 때 못 넘어가고 또 쿵하고 빠지고 저점을 깨더니 올라갈 때 못 넘어가고 쭉쭉쭉쭉 움직이다가 여기서 저점을 깨고 여기가
지난 여기가 그 위험했던 게 여기였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저점을 깨더니 올라갈 때 못 넘어가고 저점을 또 깨고 쿵하고 빠지더니 올라갈 때 못 넘어가고 저점을 또 쿵하고 깨고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 장을 무서워했던 건데 종목 장세서부터 저런 장세 구분법을 이종복이한테 귀담아서 이종복 유튜브를 보든 마케팅을 봤으면 이런 정도는 커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 그러면 지수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지수는 똑같으니까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가 언제부터 저점을 안 깼습니까? 여기 저점 나오고 여기 저점 안 깼죠. 그래서 여기서 더 빠졌으면 여러분들 초대박 났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더 빠지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더 초대박 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빠지고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2차 전지 또 갑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장세 구분 정도 하시면 주식 투자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수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특이한 장이 있는데 그게 종목 장세입니다. 1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